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피곤에 지쳐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가기란 쉽지 않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도 가끔은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루 10분 홈 트레이닝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10분 정도야 문제 없겠지.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시작은 항상 그렇듯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10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냥 몸을 움직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짧은 스트레칭 영상을 선택했죠.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온몸을 쭉쭉 펴면서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복근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플랭크, 라는 자세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리다 보니 일주일 후에 플랭크 자세로 1분을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로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매일 다른 부위를 운동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요일에는 하체, 화요일에는 상체, 수요일에는 호흡 운동, 이렇게 요일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간 땀을 흘리고 나면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은 더 이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만드는 데에는 나름의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하게 되거나 몸이 피곤할 때는 트레이닝을 포기하려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10분이라는 작은 목표는 내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10분이라는 작은 시간은 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시 매트를 펼치고 그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이렇게 혼자서 하던 운동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홈 트레이닝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건 단지 하루 10분의 결심에서부터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작은 도전이겠지만 그동안 변화된 나를 보며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운동 후 느끼는 개운함과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뭔가를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트를 깔고 맨손으로 시작하는 홈 트레이닝은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작은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하루 10분,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셀리는 늘 바빴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이면 집을 나서 저녁 8시에야 돌아오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일과 중 쌓인 스트레스는 점점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업무 중에 작은 실수를 했던 셀리는 상사의 꾸짖음을 들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실수였지만 그녀는 그 순간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셀리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명상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다. 쉽게 시작하는 명상 마음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평소 명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녀였지만 제목에 마음이 끌렸다. 셀리는 곧바로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강사는 명상이 얼마나 간단하고 효과적인지 설명하며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마음을 관찰하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셀리는 영상 속 강사의 가이드를 따라 몇 분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녀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명상을 마친 후 셀리는 마치 깊은 잠을 잔 것처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왜 진작 이걸 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셀리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날들이 늘어갔고 점점 그녀의 일상은 안정감을 되찾아갔다.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고 전보다 여유로움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명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닌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친구들은 그런 셀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워졌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명상이야. 정말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 너도 한번 해봐. 하고 말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던 그녀가 이제는 지인들에게 명상의 장점을 권할 정도가 되었다. 셀리에게 명상은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았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인들은 빠른 생활 속도와 끝없는 업무로 인하여 하루의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딱 맞는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전문 시설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딱 내 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다. 그럴 때는 무조건 잠을 자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해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선다. 깊게 숨을 한 번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부터 해볼 것이다. 어깨를 크게 앞뒤로 굴려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를 돌릴 때 최대한 큰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어야 한다. 이 동작은 장시간 앉아있느라 경직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머리와 목이다. 본격적으로 목 부분에 집중하는 스트레칭을 해보자.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귀가 어깨에 닿을 듯이 늘어뜨려준다. 이때 반대쪽 어깨는 최대한 내려준다. 그런 다음 반대 방향도 똑같이 반복한다. 이 과정을 하면서 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나는 소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중 한두 번씩만 시간을 내어도 좋다. 잠들기 전 10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모든 스트레칭 동작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무리했다고 느낀다면 그 지점에서 멈추고 다음번에 조금씩 더 도전해보자. 마무리로는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 기지개를 켜듯이 스트레칭하는 동작을 해보자. 목부터 등 허리까지 시원하게 당겨진다. 이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을 내려오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스트레칭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익숙해질수록 더 효과적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꾸준한 스트레칭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오늘부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피로를 곳곳에서 날려보자. 단 몇 분의 투자로 하루가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스트레칭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는 청춘의 상징이었던 빛나는 피부는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갑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하지만 어떤 습관들이 그 노력을 방해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피하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피부 노화의 주범인 몇 가지 습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주는 올해 들어 피부가 부쩍 처지고 윤기 없는 안색을 보이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서두르느라 아침 식사는커녕 곧바로 바르는 선크림도 종종 깜빡하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화장을 지우며 돌아보면 하루 종일 혹사당한 피부가 유난히 푸석했지만 지쳐서 곧장 잠들기 일쑤였죠. 은주는 유명한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 비싼 화장품을 사들였지만 그 효과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피부과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건조함과 함께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피부과 전문가는 은주에게 피부 관리의 기본기를 다시 짚어주며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를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주가 갉아먹던 피부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분 공급이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관리 습관이자 피부 관리 기법이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죠. 또한 선크림을 까먹지 않고 매일 발라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지에서 읽은 요란한 스킨케어 루틴 대신 기초적인 클렌징과 보습을 강조했습니다. 클렌징은 강한 클렌징 제품 대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해 피부의 보호막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매일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피로한 피부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럼이나 에센스처럼 기능성 제품을 추가하되 과도한 욕심은 금물. 천천히 단계를 늘려가며 단주름과 탄력을 관리하는 것이 피부 회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은주는 점차 피부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속건조가 사라지고 얼굴의 윤기가 되살아났으며 과거 구석에 밀어넣었던 그 수많은 비싼 화장품들은 오히려 최소한의 전략을 통해 극대화된 효과를 보였습니다.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크게 삶을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를 망치는 습관들을 조심하고 꼭 필요한 관리를 통해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은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